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사 차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세션을 담당하게 된 강사고요. 일반 사무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좋은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간단한 소개와 함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선 우리 대표님들과 달리 그리고 교수님도 계셨고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부분부터 실질적인 부분까지 좀 가이드를 주셨다면 저는 현장에서 단연간 이제 취업을 정말 하셔야 되는 우리 여성 구직자분들 또 경력 단절되셨던 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마주 뵙고 이력서, 자소서, 면접 받으렸던 그런 이력이 있는 강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프로그램과 강의들이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앞선 직무들과 달리 일반 사무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발상과 마음으로 일반 사무직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워낙 경쟁도 치열해지고 취업이 어려워지는 이때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특강이 조금은 지루하시지 않도록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경력이 단절되신 우리 여성 구직자분들이건 이제 막 사회로 세상을 향해 내닫는 우리 여성 구직자분들이건 내가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는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시게 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판단해 줄 줄 아는 노력이 요구가 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주시고 힘내주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직장을 갖고 직업을 갖는다는 건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안 하고 그냥 구매 대행 업무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고객님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게 사회생활에서의 이치죠. 저도 오늘 이 프로그램에 선택받아서 온 그런 연사입니다. 우리는 대학교라는 울타리나 고등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 그런 게임의 룰에 맞게 직업과 직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그러한 부분에 맞게 준비가 좀 차분하게 잘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맞게 적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약 50분 가운데 가장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딱딱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좀 편하게 제 얘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이 생방송 영상이 지금 한 3시 반 지나고 있는데 가장 또 하루 중에 피곤한 시간 아닙니까? 조금만 좀 유연한 마음으로 제 얘기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 직업군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마치고 나면 직장인의 커리어만을 꿈꾸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직업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신다든지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다양한 형태로 직업군들을 되게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쪽이건 간에 내가 잘 선택받기 위해선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사무직으로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충분한 스펙적인 요소부터 해당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도 알차게 준비해 주시고 또 대비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의 마음으로 그냥 벼락치기로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게 요즘의 취업입니다. 적절한 인맥으로 적당한 학교빨이 나오면 어느 정도 취업이 된다.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나 나올 법한 카더라한 이야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게 요즘 취업입니다. 내가 회사로부터 잘 선택을 받으려면 어떤 대비부터 하는 게 중요할까요?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뽑아줄 그 기업들은 요즘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나와 기업에 대한 두 가지 이해를 동시에 준비해 주실 때 보다 더 효과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취업에 대한 계획과 방향에 대한 고민만 많이 하지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여성 구직자분들을 만나 뵐 때도 이러한 고민 저러한 고민은 많이 해주시지만 정작 실행에 옮겼을 때는 또 다른 이유와 근거들로 막상 실전에 돌입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실행을 하고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나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가능할 법한 곳들을 찾아 검색도 해보시고 서초 인력센터를 비롯한 내가 여성인력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과 안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꼼꼼히 따져보시고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기업을 어느 시점까지 지원하면 좋을지에 맞게 이력서나 자소서도 좀 미리 쓰고 조금이라도 면접과 관련된 대비를 단 한 개라도 해주신다면 정작 취업을 해야 될 때 보다 더 임팩트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또 취업이 좀 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우리를 주로 어떻게 채용을 현재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준비된 화면이나 내용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던 어릴 적 그 찬란했던 기억의 취업은 이제 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학교가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취업이 잘 되는 학과만 나와야 취업이 잘 된다, 뭐 그런 생각에서 뭐 아직까지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조금 시야를 넓혀주시고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 직무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더 이상 배경 정보가 될 수 있는 스펙만으로는 이 지원자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와서 일반적인 업무, 사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뭐 확인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면접, 자소서, 그리고 지원 분야에서 요구할 수 있는 실무에 가까운 자격 등이나 근무 경력을 더 높이 평가해주는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을 마치셨다면 학교 학점 정도는 높은 점수를 받아주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기조가 이어지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그 전형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전형으로 변형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고 있고 일반 사무직이라고 해서 단순히 회계 직무 자격 몇 가지만 갖추면 그리고 면접 적당히 보면 통과된다라는 건 2019년까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시작한 지가 한 10여 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원론적인 내용부터 왜 얘기하나요가 아니라 이런 원론적인 변화를 알아야 우리가 기민하게 22년도에 일반 사무직렬에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대급의 취업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되는 채용의 트렌드도 잘 알아야 합니다. 변화되는 채용의 트렌드의 그 기준에는 코로나19로 벌어진 다양한 취업의 변화에 따라서 상시 채용 그리고 경력자 채용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본인의 과거 경력을 절대 폄하한다거나 누추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몇 년의 공백이 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근무 경험과 경력도 놓치지 않고 점검하고 체크하겠다는 게 요즘 기업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어느 기업들이 채용 소식이 들리는가. 일반 사무와 관련해선 더 이상 성별에 대한 부분들보단 우리가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산업군, 굉장히 핫한 반도체 산업이나 2차 전지, 재생 산업부터 일반적으로 무역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무 업무까지 폭넓은 형태로서 현재까지 많은 곳들에서 일반 사무직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턴직이든 경력직이든 경력 단절에 따른 새로운 채용, 물론 계약직이겠지만 말이죠. 해서 이러한 부분의 최신 취업에 대한 변화에 맞게 상식 채용과 경력직 채용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채용하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줄어드는 인원만큼의 높은 경쟁을 또 뚫어야 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런 프로그램과 세미나, 이런 영상이 왜 자꾸 우리 주변에 오픈이 되는지 결국 그만큼 취업이 좀 치열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용 공고는 많이 뜨는데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풍요 속의 빈곤이란 이야기도 요즘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AI 검사도 하셔야 되고요. 화상으로 면접을 보셔야 되는 세상에 직면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화면에 내 모습을 보면서 비대면 상황에서 면접관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영상을 이렇게 편하게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아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니터 앞에 놓인 내 모습을 보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비대면 면접. 2026년이나 7년쯤에 벌어질 일이 21년도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적당한 기업 갈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크게 고려 안 해요. 여러분, 오미크론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많은 기업들이 현재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보기 힘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을 해야 되니 이제 비대면 면접, 화상 면접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다행히도 서초 인력센터에서는 다양한 AI 검사나 비대면 화상 면접에 대한 대비도 해준다고 하니 기회가 되시면 한번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 여성인력센터뿐만 아닙니다. 여러 여성인력센터나 각종 일자리 센터들에서 여러분들의 취업에 전형별 대비를 무료로 도와주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주셔도 이러한 변화되는 전형에 기민하게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업종마다 채용하는 비중도 늘고 있고 전체적으로 채용을 많이 뽑는 곳들은 많이 뽑고 적게 뽑는 곳들은 적게 뽑는 이러한 채용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취업의 트렌드를 간략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화면에 뭐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코비드라는 5개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런 트렌드 할 땐 키워드 정리하라길래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아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코비드의 C는 consecutive라는 단어로 연이 있다라는 형용사를 뜻하고요. organize and output은 거기에 맞게 내 강점을 좀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variation, 다양성, information junkie, 내가 너무 많은 정보를 아는 것도 문제고요. 줄어드는 합격률, 그리고 어려워지는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총 5개의 키워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취업 트렌드 특강은 아니니까 뭐 이 5개의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것이고요. 어쨌든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일반 사무직렬에서도 잘 대응하기 위해선 채용 전형 자체의 프로세스가 그리고 채용 전형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취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채용 공고는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용 공고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된 채용 공고에 적혀 있는 한마디, 0명. 여러분, 0명은 몇 명을 뽑는 게 0명일까요? 9명? 7명?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뽑아야 3명, 적게 뽑으면 1명을 우리는 편의상 0명이라고 기업들이 말합니다. 좀 속상하고 야속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필요한 인원만 간헐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없는 TO를 만들어서, 이 TO라는 건 이제 일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일하는 자리를 없는 자리 만들어서 1명 뽑는 그런 취업이 현재 많이 일반 사무직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천 대 1의 경쟁,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갈 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 양질의 일자리는 어쩌면 채용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이 우리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변해가는 좀 씁쓸한 현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화되는 채용 공고와 변화 속에서 정시 공채인 척하는 수시 채용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빙그레에서 채용을 한다, 우와 하고 클릭을 했는데 2명. 서운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업은 나름 그래도 없는 자리에 TO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채용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가 일반 사무직렬에 적합한 지원자로서 어느 정도 적절한 내용의 자기소개서, 나의 이력사항, 필요에 따른 스펙과 내 과거, 경력 단절이셨다면 과거 경력에 대한 정리, 신입 지원이시면 학부 기간 동안 학습하셨던 내용과 학업 외적인 활동에 대한 정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채용을 하긴 하는데 간헐적으로 수시 채용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흐름과 상황 속에서 이게 원래 채용이라는 게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는데 그런 개념이 사라진 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뭐 동절기, 설날 시즌, 추석 시즌 1년 내내 채용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의 경우는 사실 진입 장벽이 다른 직군들, 앞서 우리 이 대표님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던 무역사무나 IT처럼 확실한 전공의 학습 능력과 특정한 자격에 대한 바운더리가 존재했다면 일반 사무직은 내가 조금만 눈을 넓히고 조금만 지원에 대한 대비가 미리미리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운한 건 조금 뽑는다는 게 이제 문제일 따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나 강연을 듣고 좋네, 오늘 강의 좋네 이런 식으로 듣고 끝낼 일이 아니라 내가 과연 취업이라는 걸 할 때
사람 많이 뽑는 데 가서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반 사무라는 직무에 내 성향이 맞고 내 이전 경력과 학업 이력이 겹치기 때문에 적게 뽑더라도 일반 사무직을 노릴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기업에서 영업관리 일을 해야 될지 일반 사무 일을 해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코디네이터까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의 분명한 의사결정은 이래서 필요합니다. 나는 당장 커리어가 필요해, 직업이 필요해, 월급이 필요해. 네, 그럼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곳보단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 곳에 문을 두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 사무 중엔 공기업도 해당은 됩니다. 근데 공기업 가려면 필요한 자격들이 많습니다. 한국사 자격을 따셔야 되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자격을 따셔야 됩니다. 한국어 자격도 따야 됩니다. 토익 점수도 따야 됩니다. 영어 말하기 점수도 필요합니다. 5개 다 따면 6개월이 지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취업 준비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게 일반 사무직으로 수십 명 뽑는 공기업이 나한테 오케이면 6개월 정도의 기다림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몰라, 됐고 난 그냥 지금 상태에서 빨리 취업할 거임. 네, 뭐 그것도 맞는 답이죠. 근데 그렇게 취업을 하려면 본인께서 생각하셨던 연봉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뽑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1명 내진 2명, 그것도 뭐 계약직이나 인턴. 따뜻한 분위기로 저는 나름 대화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이러한 의사결정을 다른 해에는 적당히 취업 준비하다 보면, 지원하다 보면 통과돼서 면접 보래요. 기분 좋다. 이랬던 일이 많지만 요즘 취업은 내가 어느 정도 사전에 입장 정리를 안 해주시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입장 정리하기가 곤란하다면 오히려 주변의 조언을 듣고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현명하고 슬기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 강연과 저희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군 내에서 다양한 채용 빈도와 채용 규모가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에 맞게 각자의 스펙에 맞게 내가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지도 우리가 준비하고 알아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사례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된 파일이나 화면이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의 취업 사례. 24살 여성분이신데 활발한 성향이셨다가 막상 취업 준비하려니까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신 상황. 전공은 살리면서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전공이 경영학과. 근데 이제 졸업할 때 평점, 학점이죠. 학점은 3.2점입니다. 그러니까 학점이 3.2점인데 전공을 살리고 싶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교양 점수가 합쳐지니까 그나마 3.2점인 거지, 교양을 빼면 학점이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졸업을 하시고 공백기가 10개월에 토익 점수 750점에 HSK 6급, 중국어 자격이죠. 구매 직무에 한때 빠져가지고 구매 전문가 과정이라는 걸 수강을 하셨고, 중국에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오셨고, 교환학생이나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딱히 하진 않았고, 직장에서 근무는 협력사, 대기업 협력사 인턴 2달 하신 거 있으십니다. 서비스직으로 아르바이트는 또 많이 하신 이런 학생을 실제 제가 목도했고 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학생의 동의하에 지금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공공기관을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공기업에 가란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이미 사람을 대인관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게 조금 불편하고 힘드니 좀 안정적인 사무직을 희망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했죠. 저 어디 가면 좋아요? 자, 이런 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곳들은 단순히 한두 개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통 소비재 기업에서 영업관리직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웬 영업관리? 일반 사무 아니고? 네, 영업관리직을 추천합니다. 고객님 도너츠 사세요. 이거는 영업관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판매직이죠. 판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영업관리. 판매를 잘하게끔 백오피스, 헤드쿼터인 사무실에서 매출 실적을 분석하고 프로모션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는 일이 주로 영업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내가 직접 고객님을 응대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일반 사무의 성격에 가까운 일이죠. 다만 내 실적의 여부는 매출에 따라 달려 있다는 점이 관건이 되겠죠. 서비스직 매니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식자재 유통기업에서도 의외로 영업관리자의 수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급식 영업을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의 식자재가 특정한 급식 업체에 영양사 선생님들 상대로 우리의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끔 공급 계약을 하는 그런 성격의 영업도 우리가 아는 그런 영업이 아니라 영업 관리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의 성격에 가깝겠죠. 그리고 중견 강소기업적인 느낌의 교육업체들로의 취업도 일반 사무직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업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B2B 교육을 하는 이제 기업 교육들 혹은 B2C의 성인 교육을 주로 하는 기업들과 유아 초등 교육을 하는 곳들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멀티 캠퍼스와 같은 기업 교육 업체들은 주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을 수주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페이퍼워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 사무직의 수요는 여전히 유효하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성인 교육들을 하는 YBM, 파고다, 해커스 이런 것들도 사무직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곳들 외에 이제 병원 사무직으로의 취업, 그리고 일반 강소기업 취업 뒤에 대학원으로의 진학, 시청률 조사 업체에서의 리서처의 역할, 혹은 여러 변호사 사무소나 회계 사무소에서의 근무 등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사무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으로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스펙과 자격들을 보유하실 때 비로소 공공기관으로의 취업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내 과거의 경험 갖고만 질문을 하는 형태가 공기업 면접의 특징입니다. 예전 같으면 해외 봉사활동 왜 가셨어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 위주로 면접을 묻는 건데 공공기관들은 그냥 있었던 그 경험 자체에 대해서 세세히 질문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공기업 특집은 아니니까 어쨌든 일반 사무직으로 내가 단순히 적당한 법인, 적당한 회계사무소에서 문서 업무하는 게 일반 사무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께 조금의 외연을 넓혀드리는 개념으로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떤 강점이 있고 특징이 있는지를 좀 정리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제 여성 취업하시는 분들, 여성 취업을 이제 고려하시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력이 만약에 단절되신 분의 경우는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내 과거의 경력을 과연 인정해 주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신입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인턴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에 내가 과연 실무 경험이 없는데 나를 인정해 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의 근원에는 내 지원 논리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원 논리가 부족하다. 대부분 일반 사무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반 사무직의 업무를 잘할 수 있다는 논리로 기업체에 지원들을 하십니다. 그럼 일반 사무 업무를 잘하려면 무슨 강점이 필요할까요? 물론 뒷부분에 어떤 키워드를 쓰면 요즘 취업에 잘 통하는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단순한 OA 활용 능력, 그러니까 워드 잘 다루고 엑셀 시트 잘 만질 줄 안다고 일반 사무 일을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일을 어떤 목적을 갖고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그리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의사소통할 줄 아는 이런 정성적인 대인관계적인 일을 대하는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지원하려는 그 산업과 지원하려는 그 계열에 맞게 해당 회사에서 어떤 업무들을 주로 주관을 하는지, 내가 지금 지원할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그런 내가 들어갈 곳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그곳에서 일반 사무 일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정리 또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도전을 했던 경험은 언제였는가? 직무 전문성을 쌓았던 기억은 언제였는가? 협업이나 목표 달성, 어려움 극복에 대한 키워드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정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정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각 지역구마다 인력센터, 여성 취업 지원센터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끙끙 앓기보단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성공적인 취업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나에 대한 정리, 과거에 기출됐던 기업들의 주요 문항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해왔던 업무와 내용들과 경험들, 기억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합격의 영광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취업에 대한 최근 트렌드와 함께 일반 사무직을 지원하는 여러분이 어떤 트렌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 변화되는 채용의 흐름 가운데 비대면 화상 면접과 AI 면접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뭐 AI 특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반 사무 직렬의 경우 AI 검사에서 나오는 그 결과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과값. 이 지원자는 어느 직렬에 적합한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결과 시트를 보고 기업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사무직렬에 경영관리나 일반 사무직렬에 적합한 지원자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게끔 그런 결과 진단 시트에 걸맞게 평소에 AI 역량 검사나 인성 검사 등을 한두 차례 한번 테스트 삼아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 없이 끌려가듯 그때그때 급한 마음으로 대비를 했다가 내가 해당 직렬에 맞지 않은 지원자로 오판정, 잘못된 판정을 받아 AI 전형에서 어이없게 탈락하는 일은 막으셔야겠습니다. AI 전형인데 걔네들이 나를 어떻게 알죠? 뭐 삐리삐리 하고 뭐 결과를 내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본인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답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일반 사무직에 맞게 때로는 좀 꼼꼼하게, 때로는 좀 경청하는 자세로, 때로는 좀 디테일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을 각각의 질문에 맞게 온전케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AI 면접은 그 레코딩이 되어서 기록이 되고요.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 AI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전형에 대한 익숙도고 요즘 취업에선 많이 필요하고 일반 사무직렬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전형을 도입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일반 사무직무에 맞게 왜 이 회사까지 와서 일반 사무직을 해야 되는지를 잘 수행하는 노력 이어가고 있고요. 대기업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견기업, 강소기업, 특히 임직원 수가 80명이 채 안 되는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비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왜냐? 해당 기업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일이 인하우스, 회사 내부 차원으로 신입을 뽑기 혹은 경력 단절 여성을 새롭게 채용하는 데 있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웃소싱, 외주를 맡기는 경우들이 한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주를 맡기는 그런 주요 채용을 대행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비대면 전형을 많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하니까 난 관련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려는 그 기업이 매우 이렇게 채용을 하는구나라고 이제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사자후가 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6개월 뒤에 내가 취업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 가서 AI 면접 대비, 화상 면접 대비 그때 가서 하시면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AI 면접이나 화상 면접을 먼저 보신 분들은 오히려 대면으로 사람을 만나서 면접 보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잘 대응할 줄 아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보들 어떠신가요? 굉장히 깨알 같고 도움이 되셨나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보를 너무 많이 취득하시는 것도 사실 독입니다. 사실 뭐 저희 프로그램에 앞선 뭐 우리 대표님 여러 뭐 대표님들 말씀은 뭐 카더라 통신이라기보단 팩트에 기반한 사실 전달이었습니다. 그건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정보들이 꽤나 많습니다. 경력 단절이 2년이 넘어가면 취업이 안 된다. 특정한 학과를 나와야만 경영관리나 인사팀에 들어갈 수 있다. 차라리 그런 카더라가 사실이라면 저는 그렇게 오늘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단편적인 조건만으로 사람을 뽑진 않는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 일단 저희가 일반 사무직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쭉쭉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무직일 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틀, 제가 준비한 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한 109페이지 정도라고 하면 30여 페이지를 하다가 70여 페이지로 확 뛰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부분을 바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공공기관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무직을 희망하시는 분 중에 공기업으로의 취업, 특히 메이저 공기업보다는 지방 공공기관으로의 취업을 고려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공공기관 취업의 경우는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력 단절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블라인드기 때문에 내 과거에 몇 년을 쉬고 몇 년을 다시 일하고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일했던 그 기간 내에 어떤 역량과 성과를 발휘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의 어필을 하려면 기본적인 지원 자격에 맞는 나의 대비도 필요합니다. 우선 토익 점수는 최소 800점 이상 거두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토익 점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들도 대부분 영어 말하기 점수인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시험에 많은 할애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들은 지원 자격부터 토익 점수를 원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점수 최소한 800점 이상은 거두어 주셔야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면에서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2급 이상,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은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기업에서의 일반 사무도 노린다면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영어 말하기 점수인 토익 스피킹 레벨 6에 150점 이상, 그리고 오픽 점수도 IM3, IH 이상은 거두어 주셔야 스펙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떨어질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정보 처리 기사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서 최소한의 일반 사무 업무를 잘 대응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정한 인사팀 업무나 홍보팀 업무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일반 사무가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업무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자격이 꼭 원하고 필요하다면 따시되 그렇지 않다면 억지로 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 때 어떤 키워드를 쓰면 일반 사무 직무에 적합할까요? 단순히 꼼꼼하고 침착하다, 내가 세상 사람 좋다, 이런 식의 단편적인 말은 요즘 취업에선 잘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상황 대처 능력이 요즘 일반 사무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티태스킹을 하셔야 되는 직무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주간 회의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부서에서 페이퍼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 센스 있게 상황 대처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대처할 줄 아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엑셀을 무엇보다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엑셀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라 못해도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잘 돌리셔야 합니다. 엑셀을 아는 분이면 이 정도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업무를 구조화해 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과 비정기적으로 스팟으로 급하게 해야 될 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기업체 지원할 때 과거의 근무 경험을 묻는 기업들이 대개 있죠. 단순히 내가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식의 접근보단 내가 정기적으로 했던 업무는 크게 3가지고, 혹은 내가 연말마다 했던 비정기적인 업무는 크게 4가지고, 이렇게 정기적인 업무, 비정기적인 업무로 나누어 줄 줄 알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근무의 경력과 강점을 보다 더 폭넓게 어필해 줄 줄 아는 게 일반 사무직렬에서 신입이시든 경력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기회이시든 적절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키워드에 있어서도요. 단순히 내가 일을 잘한다, 책임감 있다, 열정 있다, 이런 정성적인 키워드들보다는 정량적이고 역량적인 키워드에 맞게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왔다, 거래처 관리 혹은 타 부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에 능하다, 이렇게 업무에 필요한 내용들과 이야기들로 키워드를 재배치해 줄 아는 그런 노력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일을 잘한다는 건 업무적으로 믿음이 가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업무 전문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고요. 일반 사무 업무에서도 이제 이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을 기업들이 고르고 골라 채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적인 열정, 파이팅 일단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말보단 나를 여러분께서 채용해 주시고 고용한다면 이러한 업무 퍼포먼스를 낼 수 있고 저러한 업무에서의 실수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는 키워드와 내용들로 변화되는 취업 시장에 잘 대비해 주실 줄 아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좀 다가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경력이 있는 분의 경우는 헤드헌터에 대한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또 헤드헌터이기도 한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일반 사무직렬에서 헤드헌터가 고용이 되려면 최소 경력 5년 정도가 있으실 때
원하는 어떤 연봉과 원하는 커리어 그리고 원하는 레벨의 기업에 들어가시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친다면 중간 다리가 될 수 있는 뭐 기업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지만 근무 경험을 빨리 쌓은 뒤 어느 정도 경력이 다 모였을 때 헤드헌터를 통해 내가 좀 더 손쉽게 이직을 하는 것도 나을 수도 있고요. 경력 공채도 많은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력 공채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간단한 지원 동기와 지원 동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 기업의 정보들 요약해주고 잘 서칭하셔서 내가 단순히 나를 알리는 문서가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애정도 또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여성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사무는 재무회계 외에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도요. 그냥 기획을 하는 전사 마케팅도 있지만 CRM 타겟 마케팅이라고 해서 특정한 고객의 데이터에 결과값을 놓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들도 많고요. CS 부서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존재하는 기업군들의 경우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일도 사무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재무회계에만 갇혀있는 취업이 아니라 직무를 확장성 있게 가져가는 그런 취업 전략도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어떻게 이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게 취업이 흘러가기 때문에 전형별 대비 지원하는 면에 있어서도 확장성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단편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들로 재정의 해줄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여러분의 이름값에 걸맞는 레벨 높은 취업 준비 이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